지난 며칠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농촌지역 배수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수 용량이 대부분 10에서 20mm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동 서당에서 엽기적인 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10대 피고인들이 법정 구속돼 소년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진주의료원 기능을 할 경남 서부권 공공병원 사업계획서가 9월쯤 정부 심사가 시작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3년 착공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어제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진 폭우에 경남 지역 곳곳의 배수 시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래된 농업용수 배수장이 용량 부족으로 제때 이 농경지 빗물을 강으로 빼내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동판 저수지 부근 논이 이틀 넘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벼가 모두 잠겨 아예 강처럼 변한 곳도 있습니다. 저수지 물을 빼내는 배수 시설이 제때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우에서 많이 비가 많이 오고 그때 많이 못 퍼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천 범람으로 인근 농수로가 넘쳐 물에 잠긴 창원시 북면 신촌리. 서서히 물이 빠졌지만 토마토와 수박은 벌써 시들어 사실상 수확을 포기해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진 폭우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원래는 또 역시 작년처럼 물이 들어가지고 이때 농사지을 한 개도 못 쓰게 되겠어요. 함안의 들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부족이 원인. 배수펌프 규모는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수량에 맞추어져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에는 역부족입니다. 20년 빈도를 초과해서 한 60년 정도의 빈도로 왔는데 시간당 55 내지 60mm 정도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농경지가 침수가 일부 발생을 했다. 지난해 8월에도 합천에서 낡은 배수시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 쌍책면과 율곡면 들판에 침수 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컸습니다. 이상 기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용량이 부족하고 낡은 배수시설들은 곳곳에서 방치돼 해마다 침수 피해는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경남에서는 함안과 하동, 김해, 고성 등 모두 546.2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창원과 진주에서 축사가 물에 잠겨 닭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주택 침수나 산사태, 하천 범람 우려로 도민 120여 명이 대피했다가 오늘 대부분 귀가했고 현재 고성과 사천, 하동에서 13명이 마을 회관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오늘은 경남도 의회로 갑니다. 전현직 도의원 2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연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과태료 부과까지 받았는데도 도민들에 대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여기에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TV 방송 녹화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개원에도 불참했고 또 본회의장에서는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올해 하반기 첫 본회의.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단상 위아래에서 설전이 벌어집니다.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단상에 선 의원은 의장에게 정리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드러내 주십시오. 하지만 의장석에 앉은 사람은 김하용 의장이 아닌 장규석 부의장. 지금 현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김하용 의장은 TV 방송 녹화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이미 연초에 잡힌 도의회 의사 일정도 제쳐두고 추진한 겁니다.
회의 진행은 누구나 다 그런 어떤 덕목이 다 되는 때문에 서로 자리가 되면은 돌아가면서 해도 관계는 없는 사항이다. 전현직 도의원 20여 명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골프와 식사 모임에 참석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현직 도의원은 3명에 접촉자 자가격리가 1명, 4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도 받았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도민들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의회가 아직까지 어떤 그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경상남도 의회. 연륜은 깊어져 가고 있지만 경남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김해 8명, 창원 6명, 진주 2명 등 모두 17명입니다. 이 김해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서울과 부산에서 감염됐고 베트남인 3명도 확진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백화점의 식당을 감염 경로로 한 확진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경남 지역 고3과 교직원은 4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9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또래에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당폭력 가해 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참작해 이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남 하동에서 드러난 서당 폭력 사건. 1심 법원은 또래에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10대 가해 학생 2명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잔혹한 방법을 고려하면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돼 불우하게 성장했으며 어린 나이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정과 이력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 학생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화도 너무 많이 나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처벌인 것 같고요. 앞서 검찰은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7년과 단기 5년, 장기 6년과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보호 재판으로 송치할 수 있는데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유가 없다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단체들은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 상처 회복을 우선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해자는요, 그러한 사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피해자 입장을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을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가해 학생 2명은 1심 선고 공판 최후 변론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대략적인 윤곽이 8년 만에 나왔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오는 2023년 착공이 목표인데 진료 과목을 선정하고 전문의를 확보하는 게 과제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서부경남 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2%가 거주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59%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남해군 응답자의 94%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남해와 하동, 산청은 응급과 감염의료 대처가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실과 감염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들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진주시 정촌면 예하초등학교 일대를 공공병원 입지로 정한 경상남도. 진료권은 진주와 하동, 남해, 사천, 산청으로 새 공공병원은 300병상에서 400병상 규모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5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 하지만 심뇌혈관 질환이나 치과 등 고령 인구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분화돼 있는 뭐 치과라든지 이런 어린이 관련돼 있는 병상 이런 거 좀 원하긴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의료진의 이야기가 너무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관건. 8월 말까지 영역이 끝나면은 보건복지부에 그 외타 면제를 추진하고 2023년도에 그 사업을 착공했어. 진주의료원 폐업 8년, 공백을 메우는 시설뿐 아니라 진료 과목별 전문의 확보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진주시 상평동 4층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건물 2층에서 4층 모텔에 있던 투숙객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영업을 준비 중이던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31명이 정부의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 서울 결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문화균형 발전 기회를 두고 서울에 국비 1,5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한 수도권 중심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건희 미술관 서울 유치 결정의 원점 재검토와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시 등 특례시 승격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보장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특례 사무 이전을 위한 개별 입법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